그리고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뭐 용돈을 많이 주거나 이러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현금 뭉치로 거의 100만 원씩 만날 때마다 주는 정도였습니다. 자주 만나는 편이셨어요? 일요일마다 할아버님 댁에 가서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저희 집안의 풍습이었습니다. 아, 일요일마다요? 그럼 정말 자주 만나셨겠네요. 예, 식사를 같이 하고 모임을 하고 이런 게 일요일마다의 가족 문화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것이 가족의 문화였습니다. 때로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기도 했고요. 토요일은 무조건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 예. SFS라는 외국인 학교의 운동시설을 전부 빌려서 오전에는 배드민턴을 치곤 했습니다. 또 예. 배드민턴 저희 국가 선수들과 함께요. 그분들이 예. 같이 치실 때마다 용돈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선생님한테 뭐 당부하거나 이렇게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있나요? 열심히 하는 거 관련돼서는 할아버님께 배울 게 많고 그런 분이지만 의로움에 있어서는 저와는 사상이 맞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어렸을 때 또 다른 전두환 씨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전두환 씨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두고 전재홍 씨가 각종 유흥업소를 사용하고 박상화 네. 씨를 만나고 그렇게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일요일마다 그래도 계속 할아버님 댁에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매달리셨어요. 그분들께. 남편이 바람을 피고 댁에 아이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어머님 질질 끌려다니셔도 그냥 외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혹시 전두환 씨가 5.18 관련해서 평소에 했던 말이나 이런 것도 기억나시는 건 있으신가요? 5.18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돈에 관련된 얘기는 가족에서 일반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증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주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세뇌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광주 폭동이고 빨갱이들의 교육이 있었고 너희 할아버지는 민주주의 영웅이자 아버지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예. 그런 가족 모임을 하거나 뭐 그 집에 방문을 했을 때 혹시 뭐 다른 유력인들이 오거나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있으신가요? 하나의 멤버들이 오고 옛날에 가족 행사를 할 때는 트로트 유명한 가수들이 오고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 트로트엔 관심이 아, 없어가지고 예, 예. 이게 반응이 뜨거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누가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리고 골프 선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유명하죠. 저희 가족들이 다 골프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스크린 골프장도 집에 있는 그런 가족일까요? 저도 연이 있어서 그분 대저택에 다 같이 가족이 가가지고 그분들 가족들이랑 파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냥 모르는 거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그 폭로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의 만약에 자산을 앞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자금 추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어떤 게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 이러거나 혹은 이걸 파보면은 좀 쉽게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제일 확실한 건 웨어밸리입니다. 웨어밸리라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측 일가의 돈이 검정색 돈이 경호관들이 많습니다. 경호관들 중 한 명한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를 세워요. 저와 재영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웨어밸리였고 그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세운 다음 저와 재영에게 주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실제 돈의 흐름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해서 그들의 자손까지 온 것인데 법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부분은 그냥 생판 모르는 경호관으로부터 손자에게까지 간 것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법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증명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 한 범죄자들이 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알려야죠. 그래서 범죄 행각을 밝혔습니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혔고 이들이 처벌을 아예 안 받고 계속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범죄 구멍을 사용하여 그들의 범죄 행위를 계속한다면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갖고 계신 거는 다 다른 분에게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넘어가거나 후진금을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강요 때문에 넘긴 건가요? 저는 아버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새엄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드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와이너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고 왜 하게 되신 건지 뭐 그런 경위는 좀 알고 계신가요? 나파밸리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인스타그램에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작은아빠 그분 가족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까지는 증명을 못하지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는 다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 와이너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와이너리라는 사업 자체가 나파밸리라는 곳에서 그만큼의 양의 땅을 사는 게 전 얼마가 드는지조차 모릅니다. 나파밸리는 정말 땅값이 매우 비싼 미국에서 와인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의 와인 농장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등등 1, 2억, 몇십억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너리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인데 그만큼 자본력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당장 지나가는 일반인들에게 와이너리 어떻게 시작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특히나 그런 곳에서 하려면. 혹시 이런 폭로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건지, 전두환 관련 재산이 다 환수가 되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폭로하는 주변인들의 마약 범죄 같은 게 다 처벌되길 원하시는 건지, 방향성이 있다면, 원하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회는 제가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가려지는 사회이고 저같이 어느 정도 유명한 집에서 이렇게까지 나불거리고 있어도 범죄자들은 그냥 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약자들에게 조금 더 살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부터 최소한 저라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럼 곧 한국으로 들어오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한국과 미국 중에 처벌 수위가 심각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현재는 회사는 그만뒀다고 하시는데, 네. 앞으로의 본인의 계획은 처벌 이후에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몇십 년을 살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을 섬기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위로움을 선택하다 죽는 게 예. 제 목표예요. 아, 왜냐면 이때까지는 제가 어떤 길을 가든 죄악을 선택했거든요. 저의 이기심 때문에 걸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폭로가 정신적으로 뭔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갑자기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업을 하시다가 이런 주변인들에 대한 폭로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잘 생각을 못 하니까, 뭐 혹시 지금 굉장히 정신이 힘든 상태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정신은 완전히 올바르게 자기가 선택을 하신 거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 가족이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그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힘들고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런 희생들 속에서 자신들이 그런 더러운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항상 역사의 교육을 받고 의로움의 기준을 배우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예, 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현재 죄책감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죠. 네, 예. 정말 힘들다고 보도하셔도 돼요. 살자의 가족인데 너무 편한 제 가족들이 신기하거든요. 범죄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목사다, 난 천사다 이러는 저의 예. 가족들이 저 신기해서 네, 힘들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족과의 화해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겠네요. 최소한 모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가족과의 화해 이런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저는 제 마음으로는 가족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한 거잖아요. 제가 아끼는, 제가 예. 봉사하면서 뵙게 된 분들, 선량한 시민분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제 가족과 지인분들의 다음 희생자가, 다음 피해자 타겟이 된다는 것이 그냥 무서웠습니다. 저라도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론이 계속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는 최대한 응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이렇게 용기 있으신 분들께서 네. 진실을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진짜 용기는 뭐 선생님이 내시는 거죠, 뭐. 제 목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나마 저 같은 죄인의 목소리에 예. 응원을 해주고 힘을 줄 때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다음에도 인터뷰들이 계속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저는 몇 달 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다가 원래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 저는 방송에서 저희 부모님들, 저희 가족들이 범죄자로 나오는 것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는 바로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바로 어디 교도소로 끌려갈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제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자라고 하는데 어디 끌려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내세요라고 하는 게 더 제 자신이 너무 추악하게 느껴지고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시군요. 얼굴이 그대로 유튜브나 올라가는 것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못생기지만 않게 올려주세요. 예. 아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은 엄청 큰 용기 같아서요. 계속 자기 얼굴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차피 죽은 목표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은 연락은 안 오나요? 뭐 그만해라 혹은 힘내라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응원한다고, 예, 예. 너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연락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문자 드려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